예, 정말 반갑습니다. 저기 주민자치위원님 계시나요, 여기에? 아, 많이 계시는구나. 예. 주민자치 이야기 이따가 이제 좀 특화시켜 가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치와 분권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는 저보다가도 우리 구청장님이 이 분야에 훨씬 더 전문가신데 정말 진짜 대가시고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치와 분권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정말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상당히 선구자적인 구청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자치란 질문부터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제 한번 시작해서 그 다음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뭘까요? 위원님? 옛날에 강의 들으셨으면 했는 얘기일 텐데 기억 잘 안 나시죠? 그죠? 주민자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겁니다. 이걸 혼자 하면 개인자치고, 공무원들이 하면 관치고요. 이웃과 함께 동네 사람들이 하면 주민자치입니다. 근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도 어려운데, 이게 동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논다는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일 중에서 공무원들이 더 잘하는 거는 공무원들한테 그냥 맡겨놓고요. 주민들이 더 잘하는 거 주민들이 하면 됩니다. 주민들이 못하는 거 억지로 떠맡아가지고 하면 자치가 아니고요. 그건 강제고, 주민들이 잘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근데 주민들이 잘하는 걸 잘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시고 계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자치분권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며칠 전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제 동계학술대회 할 때 제 바로 다음이 김부겸 장관님 이제 기조의 강연이고, 제가 축사 맨 마지막을 담당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상에는 사람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기대했던 효과가 있고요. 기대하지 않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 이중 결과의 원리라 그럽니다. 이 용어는 원래 청장님 주전공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중 결과 원리인데 주전공이신데 오늘 제가 청장님 앞에서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자, 우리 임진왜란 때 한번 의병 활동 볼까요? 정부가 의병 활동 일어나리라고 기대했나요? 아니요. 그런데 안 했는데도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 구했잖아요. 이게 주민자치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병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장치 하나가 향락의 시행입니다. 중종 때. 물론 이제 향락이 잘 된 건 아닙니다. 이제 율곡은 반대하고 할 정도로 허술한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향락을 시행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탄압할 수 있게끔 했고, 또 향락 시행을 주도했던 선비들 있잖아요. 야, 이 선비들 저보고 선비하라면 저 못합니다. 이 선비들 앞에는 요즘 같이 아무리 미투 하려고 해도 미투 건이 안 나올 정도로 아주 단정했던 게 조선의 선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이 향락을 주관해서 실시하니까 주민들이 공공을 위한 의식이 배태가 됐던 겁니다. 그게 몇 년간, 몇십 년간 배태가 몇십 년, 한 20, 30년 배태가 되니까 그게 임진왜란 때는 의병 활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한 결과만 달성해도 대성공인데,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까지도 달성하면 이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실제 임진왜란 때 그거는 의병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임진왜란 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조선의 마을들은 국가에서 관리 안 했습니다. 옛날 만에 우리 요즘 같으면 강동구 같으면 구청장님 한 분만 공무원으로 와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주민들이 알아서 주민자치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주민자치는 어느 정도로 분권이 돼 있었냐 하면 형벌권이 분권이 돼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말 안 듣는 사람 곤장을 20대까지 쳐도 어떤 데는 30대까지 돼 있습니다. 쳐도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곤장 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칠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어도 아예 그냥 그 일을 안 하는 거죠. 분권이 그만큼 돼 있었고요. 그 다음 재정권이 분권이 돼 있어서 세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로 분권이 돼 있으면 조선이 마을이 엉망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매일 중앙정부한테 댐비로 와야 되는데 조선의 향초는 세계, 아까 스위스 사례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스위스보다도 더 질서가 있었고, 그 다음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분권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스스로 자율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권 얘기 조금 들어가면 자치와 분권인데 분권도 안 해주고 자치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식민지입니다. 그러지만 분권 안 해주고 스스로 자치해라. 그러면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방치. 저는 이제 제 용어로는 방치라 그러고요. 분권은 해주되 자치하지 말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통치를 하겠다. 분권도 해주고 자치를 해야 되는 거야.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그 세션에서 제가 그 이번에 헌법 개정에 이게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논의가 없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분권을 할 때 주민들이 자치로 성공할 수 있는 분권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 분권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분권, 하고 싶은 분권 이런 것들을 분권을 해줘야 되는데 일 시키는 것만 분권해주면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자치도 내가 자치를 했을 때 이 나에게도 좋고 우리 국가에도 좋고 우리 강동구에도 좋고 우리 마을에도 좋고 이웃에도 좋은 일이 될 때 자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권 자치가 분권은 철저하게 기획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획력이 없으면 분권 못 합니다. 자치, 공공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자치 못 합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건가 하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살려내는 이게 헌법이 돼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는 없던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께서 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일찍 분권위원회 청와대 들어가서 팀을 주도하셨다면 이거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법학자들이 하거나 하면 조금 이제 틀려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분권을 해주되 기대했는 결과만 얻을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도 얻을 정도로 고도의 분권을 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적인 분권 국가가 될 것이다. 이제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세욱 교수님이라고 이제 명지대 교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원로 대학자십니다. 그 이제 좌장 보시면서 이제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 더 드리면 하나 이제 분권에 관한 문제 제기 하나 사회적인 문제 해드릴게요. 분권 마냥 좋은 것 같지만은 선생님은 명당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10명이 있는데요. 사과가 10개 딱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10명이 10개. 예. 갑자기 이렇게 묻으니까 답변 못 하시겠죠. 그죠? 이게 이제 한 개씩 나누면 되죠. 이때 만일 10명의 사과 10개 있는데 2개 먹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입 크기를 양쪽으로 1cm씩 강제로 좀 늘려드리는 게 어때요? 너무 과격합니까? 그럼 늘리지 말고 이제. 내 문제는 사과가 아니 처음에 말씀하신 거 제가 못 들었어요. 10명.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더 어려운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 자, 사과가, 사람은 10명인데 사과가 9개밖에 없어요. 누가 한 명 안 먹어야 됩니다. 누구를 안 먹으면 좋을까요? 누가 안 먹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역시 강동구 최고입니다. 우리 스스로 강동구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셔도 됩니다. 예, 역시 최고입니다. 자, 이제 안 드시면 되는데 사과 안 드신 이분이 장사를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이제 우리 분석 한번 해보죠. 자, 그분이 사과를 안 드셨을 때 9사람이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 안 드신 분한테 미안할까요? 미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 다음 사과 생기면 갖다 드려요? 안 드려요? 근데 치사하게 갖다 드릴 때 한 개만 갖다 드려요? 바구니로 하나 가요? 그러면 이분이 남는 장사한 거예요? 밑간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 하자니까요, 앞으로. 매일 몇 건씩 하셔야 됩니다. 이 남는 장사를 실제는 그래서 하나 안 먹는다 그래서 내가 영양실조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덕성의 문제거든요. 개인이 그런 정도의 미덕을 발휘하면 이 미덕이 온 동네 전체 사람들이 다 실행하면 얼마나 좋은 마을이 될까요? 그죠? 이 미덕의 마을에서 미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미덕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게 주민자치이고 이 미덕이 좋은 결과로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분권 내주는 겁니다. 이제 분권이 돼야 아니 마을에서 이웃 사람들이 아니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야 미덕을 발휘하지 생판 모르는 사람 같으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이 서로 모르고 산다고 타박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파트 사람들이 이웃하고 얘기하면서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주민자치의 기본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전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흉 봤던 거 하나 더 봐드릴까요? 주민자치위원 교육 가서 흉 봤던 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마치면 식사로 간 장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위원님 한 분이 식당 하면 그 집만 가고 2분 하면 그대로 가고 3분 하면 돌아갑니다. 그 세상에 이게 무슨 주민자치냐고 침묵해도 그보다는 더 낫겠다 그러고 한번 흉을 저 주민자치 중앙회 회장입니다. 흉을 냈다 봤더니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길래 아니 동네 신장개업 했는 사람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 마치고 그 집에 가서 사장님 오늘 지신 팍팍 밟아 드릴 테니까 장사 대박 나십시오. 진짜 기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 대박 나시고 돈 많이 버시면 나중에 마을 위해서 좀 쓰시고 그러면 진짜 쓰십니다. 아니면 우한 당한 분 있잖아요. 가서 사장님 우리 이웃이잖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힘팍 내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의 팔자를 고쳐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런 데 쓰지 않고 친구 그 동료 매출 결국 한 20만 원, 30만 원 많으면 올려주는 걸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그 흉을 봤더니만 이제 뭐 어느 날 이제 마포구입니다. 뭐 주민자치위원님 2분이 오셔서 그만두겠다 그러길래 그 뜻 아니라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좌우간 조그만한 일들이 아주 큰 반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과가 하나 남아요. 모자랄 때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인데 하나 남는 걸 누구 주면 좋을까요? 예? 제일 나이 연세 드신 분한테 줬으면 좋겠다. 일 많이 한 사람 좋겠다. 제일 미운 사람 줬으면 좋겠다. 뭐 키 작은 사람 줬으면 좋겠다. 근데 새들은 이거 금방 해결해요. 새들이 새머리다, 새대가리라 그러잖아요. 그 새끼가 5마리 쫙 있으면 어떤 놈 줬는지 기억 못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많이 벌어진 놈한테 주면 틀림없어요. 또 새는 그렇게 해결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 사과 한 개 남는 것을 나눈다고 그랬을 때 이 나눠서 뒤탈이 없도록 하는 이게 자치죠, 그죠? 이게 자치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모자랐을 때 어떻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도 자치고, 그다음 남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도 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을 때, 못 사는 사람이 있을 때, 못 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자치고,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자치고, 이런 이제 같이 함께 사는 여기에 규칙을 만드는 게 자치인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자치하고는 거리가 10만 8천 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부터 주민자치를 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뭐 죽을 때까지 외치면 한 10년은 더 외칠 것 같습니다만, 그때까지 안 되면 저 죽을랍니다. 이제 그 정도입니다. 이제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원래 이제 이걸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조선 때는 이게 여기 있구나. 조선 때는 봤잖아요. 구청장님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주민들이 했는데, 일제가 와서 요거를 그냥 싹 공무원으로 바꿔버렸어요. 동장, 읍면 동장, 통장, 리장. 옛날엔 동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통반, 통리죠. 이거 다 공무원으로 다, 통리장도 준공무원이에요. 싹 바꿔버렸는데, 그럼 일제가 가버리면 저거 우리 다시 옛날로 조선 때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불행하게도 일제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안한데 일본은 없어졌습니다. 일본은 요거 없어졌어요. 없애고 여기 요거 주민자치회가 다 합니다. 근데 이 제도의 원조인 일본도 없앴는데, 식민지 지배받았던 우리는 청산 못하고 아직도 읍면동장, 일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전문적인 용어는 다시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장은 다 선거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 선거하는 거 봤습니까? 동장이 알아서 하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치 조직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자치라는 게 없다. 주민자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방자치 얘기는 이제 뭐 워낙 많이 이 해줘가 되니까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이야기 나눌 때 수직분권, 수평분권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시군구로 권한을 내려주는 걸 수직분권이라 그러고요.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단체들로 나눠주는 것을 수평분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수평분권이 전혀 없습니다. 수직분권은 8대2로 있어요. 정부 중앙이 8, 지방이 2로 있는데, 지방이 2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주민들한테 주는 거는 단 한 톨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분권에 관해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 근데 분권을 여러분 해드리면 받는 게 자치잖아요. 그죠? 이제 아까 여쭤보니까 강동구 예산이 2천억입니다. 동리 18개입니다. 그러면 한 동당 예산이 100억쯤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목표는 8대2로 돼 있는 구조를 6대4로 만들겠다. 그러면 2천억 예산이 4천억으로 늡니다. 그러면 동으로 따지면 100억씩 늘어나요. 100억씩 늘어나는 이 예산을 동에서 다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한 10%만 주민들한테 준다. 그럼 100억에 10%면 10억이죠. 근데 10억 드리면 쓸 수 있어요? 쓸 데 있습니까? 밥 먹고 노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언젠가는 머지않은 시기에 그게 우리한테 옵니다. 자, 10%면 10억이고 1% 내려와도 1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 3, 4년 전에 강의할 때 동당 1억 원씩 드리면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라고 이제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는 자치분권으로 늘어나는 예산 100억의 1%가 1억입니다. 이게 눈앞에 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강원도에서 예전에 마을 내다가 1억씩 지원해 보니까 쓰다가 규정대로 안 써가지고 혼나신 마을이 7개인가 있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자, 이게 자치를 할 준비를 이제는 해야 되는데, 이 자치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전 주민자치로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이 하는 거지 동네 주민 전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민자치는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저만 이제 이렇게 막 속 타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민자치에서 분권 얘기를 하면 오늘 제가 강의보다가는 이야기 위주로 많이 풀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딱딱하게 얘기하려면 저도 참 딱딱하게 하는데 딱딱하게 하면 너무 재미없습니다. 근데 주민자치를 하려 그러면 맨 먼저 주민들이 내 마을로 생각해야 돼요, 안 돼요? 내 마을 생각 안 되면 자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읍면동의 동은 누가 장입니까? 동장 마을이지 우리 마을 아니죠. 아 진짜 그 솔직한 얘기입니다. 동장 마을이에요. 그건 아니죠. 동장은 부총장님의 주시에서 예. 예. 마음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 제기하셔야 자치력이 이제 싹이 트시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선생님 하시는 말씀 잘 아는데요. 이 동의 조선 때 같으면요. 동장이란 말을 감히 안 씁니다. 동임이라 그랬어요. 임. 동의 일을 하는 임자, 면임. 겸손하게 임자 쓰지 장자 안 써요. 일본 놈들이 와서 식민지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동장이다 그래 놓고 마을 어른 다 때려잡은 거예요. 읍장면장이라 그래 놓고. 그러니까 옛날 일제 때는 읍장면장님들이 일제 앞제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불명예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제 그때는 뭐 안 그러면 못 사는데 어떻게. 그지만 장자는 쓰면 안 되는데 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쯤 되면 역사 되죠, 그죠? 그리고 조선 때, 일제 때, 일제가 하면 공식이고요. 주민이 하면 비공식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근데 그 용어가 아직도 행정 속에 남아있는 거 알아요? 옛날에 강동구 주민자치협의회, 그러니까 그 비공식 조직입니다. 그 주민자치는 주민이 하면 공식인 거고,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하면 공식인 거고, 그런 거지. 주민이 하면 무조건 비공식이다. 이게 어디 있어요? 자기네 하면 공식이다. 이게 일제 산물이거든요. 제 얘기 그럴듯하지 않나요? 더 들어보셔야 되겠죠, 그죠? 예. 계속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마을을 내 마을로 생각하도록 조선 때는 마을을 내 마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일제가 와서 그걸 못하도록 계속 깬 거예요. 계속 깼습니다, 일제가. 식민지 지배하려면 마을 사람끼리 단합되는 거 말려야 돼요. 물론 3.1운동 뒤에는 처음에는 극심하게 탄압하다가 3.1운동 뒤에는 약간 풀어줬습니다, 이제. 근데 그 깨놓은 것들을 지금 복구를 못하고 있어요. 복구가 안 돼요. 그 서울에 오금동, 송파구죠, 그죠?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이게 내 동이다 그래서 내 동이라고 생각한 사람 있나요? 사는 지역이 내 지역이다 정도지. 이 동네 전체가 내 마을이니까 말이지 어디 나무도 심어야 되고 어디 뭐도 해야 되고 막 관심 가지고 쳐다보는 또 어디 주민들이 있으면 막 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냥 같은 동민일 따름이지 이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을 내 마을로 생각해야 되고 주민들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도록 돼야 주민자치가. 그것도 마을 전체에 일어나는 일이 내 일로 생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돼요.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주민들이 내가 사는 동을 내 마을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만들어주는 방법에 뭐 있을까요? 주민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전체 동을 내 마을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러면 주민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일들을 내 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게 뭐 있을까 그래서 저는 2009년 10년 이럴 때 제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따 하나씩 이제 다는 오늘 소개 못 해드리고 몇 가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아 주민자치라는 게 이렇게 하는구나는 원형이 하나 있는 원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이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민자치 한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전혀 안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동을 내 마을로 생각하게 하려 그러면 꼭 동장이 해야 될 일만 동장이 하고 나머지는 주민이 할 수 있도록 분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분권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장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한국에 없습니다. 그 스위스 100 그러면 한국이 0.1로 봅니다. 저는. 일본이 한 30밖에 안 되고 이렇게 보는 정도로 분권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자치 만일 이제 선생님께서 왕성한 봉사정신으로 동네 일을 마구 주관한다 그러면 다음에 구의원 나올라나? 곧바로 오해받고 아 선생님 구의원 안 나갈 거니까 나는 안 할래 그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 잘한 사람도 주저앉히는 게 지금 시스템입니다. 맞죠? 그죠? 이거 뭔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저도 저보고도 다음에 뭐 출마하냐고 그러길래 출마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하냐고 그러길래 유엔 사무총장 선거 언제 하지? 그랬더니만 아무 소리야. 그 뒤에는 안 물어요. 저 정치 안 합니다, 이제. 주민자치만 평생 하려고 이제 맘먹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이제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타성을 발휘하고 싶을 때 이웃 사람들한테 오해도 안 받고 내 진정성이 그대로 전달된다 그러면 이타성 발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잘난 척 한다고 또 이게 이타성 발휘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진짜 잘난 척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제 그 청와대 비서관하고 이제 주민자치 토론회 한번 제가 발제하고 토론회 할 때 금모기가 대단하다 그러길래 얼마나 이타성을 발휘할 데가 없었으면 금모기로 발휘했겠느냐. 이타성을 금모기로 착취해버리고 그게 계속 재생산되게 안 만들었지 않느냐. 국가는 이타성 관리할 기획 능력 없다. 잔소리 좀 심하게 했죠. 그죠? 자,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라는 마을이라는 마을 전체를 내 마을로 이제 동을 내 마을로 생각하고 정말 주민들 이웃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는 거를 이제 제가 오늘 사례로 그냥 이야기로 드릴게요. 분권적인 얘기하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분권 얘기할 때 무슨 분권 같은 얘기 하냐고 본권이야. 주민들의 본권 찾는 거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는 거 아니야. 이번에 헌법에 주민자치권 꼭 넣어달라고 제가 뭐 수십 번 했습니다.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개가 안 돼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권 무조건 넣어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한 개씩 풀어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구상 선생님, 시인 계시다가 저 은사 선생님이십니다.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 교육을 잘 시키면 엄마가 잘 되면 애들이 잘 되니 자네 엄마 교육 좀 잘 시키게나. 그래서 선생님 두 분 예? 엄마 교육이 아니라 만화님 교육을 잘 시키라고. 그래요? 예. 그거 다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랬더니만 예 그러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선생님한테 받은 숙제를 무료로 다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동네 돌아가시면 교육 좀 시켜주시고요. 그래서 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숙제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던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험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만일 여기 우리 강동구 주민자치센터에 논어를 강의합니다 하고 내놓으면 수강생 올까요, 안 올까요? 전혀 안 오겠죠, 그죠? 막 텅텅 비어가지고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저희 동네 옆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그 50대 여자 교수님 보고 논어 맹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뭐 이래갖고 하나 열어라. 그러고 동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수강생 무조건 30명 첫 시간을 확보해라.
저도 깡패 노릇 좀 할 줄 압니다. 그 했더니만, 선배님 뭐를, 선배가 뭐가 내 하란 말이야, 빨리. 제가 선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갔다 이제 30명이 왔는데, 이제 낮에 11시, 10시 반에 하니까 엄마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진행하시기를 이제 엄마들한테 일주일 동안 제일 속상했던 거. 그 세상에 속상한 거 한두 개겠습니까?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란데 딱 한 개, 3분. 탁탁탁. 한 10분쯤 하면 한 반 시간 정도 금방 가잖아요, 그죠? 그 흥미진진해, 나도 이러는, 진짜 그 미투가 절로 나와요, 이제. 이제 이런 상황에 딱 되면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난 뒤에 그랬을 때 공자는 이렇게 하면 현명한 인간이라 그랬고, 맹자는 이랬고, 그걸 쫙 써가지고 한문 해석까지 쫙 해서 노자는 이랬고, 장자는 이랬고,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강제동원했던 사람들이 그냥 수강 다 한다 그러고 이웃 사람들 데리고 반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할 게 없다 그러지만은 하려고 마음먹으면 부지기수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안 하고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전 잔소리꾼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강의하지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됩니다. 예? 이 이야기를 송파구에다가 전해드렸더니만 구청장님이 오후에 수다라고 그래서 한 번씩 돌아오셨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니까 이제 가감없이 드리는 겁니다. 괜찮을 것 같죠, 그죠? 또 여성학기라는 게 있어요. 그 여성학 교수님 보고 동네에서 여성학 하라는 분 누가 들어오나요? 그것도 안 와요. 역시 다른 동네입니다. 동장님한테 남자 반 여자 반 섞어서 구성 좀 해달라. 그 동장님이 부탁을 하면 또 한 번쯤이야 오잖아요, 그죠? 와서 이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이게 바로 여성학은 남자들이 들어야 될 학문이야. 그래갖고 강의 빠질 분은 빠졌지만은 계속 듣고 데리고 오고, 여성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내 그 답답한 속을 어떻게 저렇게 긁어주냐 그래가지고 또 듣고, 그래서 이제 티타임 하면서 또 이제 어우러지고 이러면 이게 주민자치센터 강의지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돼요. 돈도 안 들어요. 강사를 얼마 든다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강사를 30만 원씩 10강이면 300만 원인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300만 원 못 내놓을 정도면 위원 그만두시고 빨리 집에 가시라고. 300만 원 낼 사람으로 오시는 게 그 정도는 동네 기회해야 주민자치위원이지 말이지. 그것도 안 하면 왜 하냐고 막 잔소리 했더니만 역풍 맞았습니다. 다음부터 강의 오지 마라. 이제 뭐 굉장히 그래도 그분들하고 지금도 잘 지내요. 이제 이렇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성공해, 재밌는 얘기 몇 가지 더 해드릴까요? 이제 되게 어려운 난도가 높은 걸 하나 제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세상에 동네 전이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군대 신병이 와도 고참들이 쫄병한테 신고식 이건 해요. 야 고향 어디냐고 물으면 논산입니다 그러면 논산이다 너네 집이냐 뭐 이래가지고 군기는 한번 잡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따뜻하게 대해주는 말 한마디가 돼요. 야 그자 3개월 동안은 눈 딱 감고 시킨 대로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동네 살러 온 사람한테 얘기해 준 사람 있습니까? 이 동네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싸가지 없는 동네예요. 이 동네 싸가지 어떻게 만들면 돼요? 아니, 고참이 있으면 신참한테 환영해 주는 정도는 해야지. 이것도 안 하면 무슨 고참 대접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전입주민 환영회 한번 하시라. 그 이제 제가 아는데 몇 군데 단체장한테도 얘기하고 했더니만 그 이야기를 들은 공무원들은 안 될 원인만 다 찾아갖고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만 그거 하려고 다 했더니만 구의원 있다가 하지 마. 그거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동네 전체를 휘젓고 다니게 되니까. 이 얘기까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민자치에는 좋은 것도 많지만은 호사 담아라, 방해꾼도 많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 그 괜찮지 않나요? 좋잖아요.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제 구의원 출마하신다고 견제 받으실 겁니다. 이제. 예? 한번 하십시오. 진짜 이런 거 하시는 거 할만해요. 그러고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동네에 음악회를 한번 한다고 이제 가봤는데 구청에서 예산 3천만 원. 이제 무대 설치하고 뭐 악단 오고 출연자 오고 청중들이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그럼 별로 관심도 없어요. 텔레비 보는 게 훨씬 더 유명한 사람들. 관심도 없는데 그 3천만 원 들어가고 하길래 제가 잔소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자고. 선생님 무슨 동이세요? 상일동. 예, 이쪽이시구나. 예. 저도 옛날에 고덕에 잠시 살았습니다. 신혼 때. 5단지에. 지금 그 집 갖고 있으면 지금 집값 올랐을 텐데 옛날에 팔아갖고 지금 조금 속이 상합니다 이제. 그 상일동에 음대 졸업하신 사모님이 몇 분쯤 계실까요? 아니 잠깐 음대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이거 할 수 있는 분 몇 분쯤 계실까요? 많죠. 한 적어도 500명 될까요 안 될까요? 500명은 안 돼요. 한 300명? 저 깎아가지고 한 200명? 한 100명이라고 잡읍시다, 이제. 100명 잡고. 그 3천만 원 예산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이 100명이 모여갖고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뭐, 작곡하는 분도 동네에 있을 거고, 뭐, 바이올린도 있을 거고, 피아노도 있을 거고, 뭐, 다 모아가지고 100명이 연습 한 6달, 7달만 하면 충분히 연주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만일 상일동 음악회를 한다 그러면, 이 100명 이 출연하면 청중이 얼마나 올까요? 남편 안 왔다가는 그냥 애들, 조카? 야, 이모, 고모 한다는데 1인당 10명은 와요. 그러면 1000명이 있는 거기에 모아 놓잖아요. 그죠? 1000명을 모아 놓으면 아빠끼리 왜 여기서 웬일이냐고 이럴 수도 있고 또 명함 주고받다 보면 우리 같은 회사네. 아니면 고향이 같은 애 뭐 이래가지고 아빠끼리 친목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이렇게 친목이 다 되고 애들끼리 친목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 음악회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음악회 서울에 한 대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안 될까요? 아니요, 돈은 그냥 거두셔도 제가 보기에는 콩나물 값을 학교 다닐 때 그 정도로 지불을 하시면 되게 부잣집 딸이고, 저기 3천만 원이면 100명이 모이면 1인당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못 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죠? 자, 이게 마음을 이렇게만 내면 되는데, 그 문턱을 못 넘어가는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돈 당장 필요하다 그렇고 100만 원 못 내실 분 저는 한 분도 없다고 봐요. 그잖아요. 그런데 단지 내가 내려고 생각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낼 일이 있느냐 없냐는 건 문제인데 우리 음악회 100명 모여갖고 연습해서 우리 가을에 발표하자 그러면 30만 원 낼까요 안 낼까요? 내요. 실제 해보니까 냅디다. 큰 건 안 하고 작은 동네에서 해봤어요. 실제 성공했는데 봤고요. 저기 그 양주 남양주에서 했습니다. 시골이 더 잘 때 인원이 적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아서 기획도 하고 해주는 게 이제 진정한 주민자치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껴놓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민원 제1번 읍면동장이 위촉하니까 기분 나쁘다. 구청장이 위촉해달라. 한 달에 3만 원짜리 회비가 뭐냐. 통장은 20만 원인데 올려달라. 이 동네 일은 할 생각 안 하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너무 정난하게 얘기했나요? 이제 주민자치는 부담 없이 하는 거기 즐겁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부담 없이 말씀 막 드립니다. 실제로 주민자치는 이렇게 돈 내가면서 즐겁게 하는 거지
돈 2, 3만 원 더 받으려고 이빨 꽉 깨물고 투쟁하면 이거 주민자치 아니에요. 이제 일을 하자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죠? 성공할 수 있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재주가 제일 중요한 재주예요. 참나 이제 그러면서 주민자치도 어떻게 보면 하기 어려운 일을 자꾸 꺼낼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꺼내야 되고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거든요. 그걸 찾아만 내면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서 2009년입니다. 그 이제 영등포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해서 내가 영등포 구의 18개 동에 무료로 가서 주민자치로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지금 생각 다 못 하겠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하고 4번만 회의할 때 가면 내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청장님 하게 해주시오. 그랬더니만 교수님 그냥 가시긴 그렇고 한 번 가는데 20만 원씩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하시죠. 그래서 내가 5개 동을 맡아가지고 가는 거 이제. 가는데 제일 첫날 딱 갔더니만 주민자치위원님 한 분이 딱 손들더니만 교수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얼마 받고 오셨습니까? 20만 원 받고 왔습니다. 근데 나는 한 푼도 안 받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20만 원 받고 온 교수님이 한 푼도 돈 안 받는 나를 설득시키고 가야지. 설득 안 시키고 가면 이거 반칙입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진짜 이야 오랜만에 적수 만났다. 그래갖고 목이 터져라고 1시간 한 10분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라도 막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올게요. 그때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여성학도 그때 해본 거고 이제 그래서 그 결과로 다 해본 겁니다.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개발했던 얘기가 몇 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 드리면 얼마 전에 척사대회 정월 대보름 지나갔죠. 척사대회가 하나 생각이 나서 10월 달입니다. 그때가 그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기금을 모아놓은 게 한 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를 공적으로 써야지 사적으로는 못 쓸 것 같다. 장학금 할까요? 그러기는 절대. 장학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장학금으로 쓴다. 이거는 주민자치를 배신하는 행위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불이익 독기한다. 이것도 주민자치를 배신하는 행위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은 주민자치를 위해서 쓰자.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쓸 거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정월 대보름이 온다. 정월 대보름 날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서울 시내 조사해보면 다 했습니다. 직능단체끼리 모여갖고 윷놀이를 해요. 주민자치위원장 50만 원, 직능단체장 10만 원, 주민자치위원 5만 원. 이게 금액은 왔다 갔다 해도 뭐 공정가게 다 있어요. 그래갖고 뭐 한 3,400만 모으면 식당 가는 누구한테 라면 뭐 한 20박스 달라, 뭐 쌀 몇 포 달라 그래갖고 갖다 놓고 그냥 집에 갈 때 나눠 가지면 그만이에요. 어른들끼리 노는 거예요. 세상에 어른만 안다 그러면 어른이 아니지, 애지. 어른답게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번 척사대회는 애들 놀려줍시다. 그래서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합시다. 브레인스토밍. 그 자리에서 하는 거 이제. 자, 몇 명 할 겁니까? 한 100명 할까요? 그랬더니 아이 그러지 말고 첫 번째 30명만 했으면 좋겠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30명. 누가 골라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애들 모르잖아요. 방법. 교장 선생님한테 30명 뽑아달라 그래라. 이 불문곡직하고 30명. 그 대신 1, 2학년들 섞으면 잘 못 노니까 4, 5, 6학년 각 10명씩 뽑아달라 그래라. 교장 선생님이 금방 뽑아줍니다. 그 동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그거 뽑아놓으면요. 척사대회한테 오세요.
그럼 선생님 오세요. 인원 동원했습니다, 벌써. 이제 그 다음 진행을 누가 할 거냐. 주민자치위원이 척사대회 사회 보면 애들 졸도합니다. 재미없어가지고. 그잖아요. 군번이 안 맞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여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아, 교회 없는 동네 있습니까? 성당이 있는 동네 있다. 그럼 절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든지 간에 청년회 주일학교 다 있으니까 가장 만만한 데 가가지고 주일학교 애들 보고 이거 진행해달라 그러고 500만 원이면 돈 500만 원 아야 예산 500만 원이니까 계획 다 짜오라 그래라. 목사님한테 전화해라. 아, 진짜 계획 멋지게 짜왔어요. 진행하는 것도 애들 까르르 넘어가게 진행 멋지게 합니다. 그 30명 갖다 놓고 이제 진행하니까 그때도 애 하나당 5명은 따라와요. 150명. 아빠끼리 얘기하고 엄마끼리 얘기하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되니까 애들이 그날 애들은 어른 얼굴 한번 보면 안 잊어먹잖아요. 골목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골목이 사는 거 이제. 근데 또 하나 부수입이 하나 있었어요. 나도 기획 못했던 게 이게 대학생들이 와서 진행을 하니까 이게 언니고 누나고 오빠고 그러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4, 5학년 되니까 이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라. 보통 집에 애들 언니 오빠 없잖아요. 있어도 바로 2살짜리 위는 도움 도대체 안 되지. 오빠 있어봐야 그냥 괴롭기만 하지. 여동생한테는. 근데 이제 이런 있으니까 사춘기 애들 되니까 상담도 하고 그 대학생 애들은 또 오니까 귀여우니까 가서 도넛 한 개 사주고 이게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자, 척사대회 하나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내가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7, 8년째 하고 다니는데 척사대회 정월 대보름에 제가 하자는 대로 하는 데가 10군데쯤 밖에 안 돼요. 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렇게 강적인 줄 알았으면 저 주민자치 안 했습니다, 이제. 아, 진짜 강적입니다. 이 나쁜 일 아니잖아요.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심했던 얘기를 이제 처음이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어느 주민자치위원장이 전화해서 회장님, 우리 동장님이 하지 마라 그런대요. 왜 그랬더니만 30명 하면 실내에서 못하고 밖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날 우려 있다고 하지 말라고. 와, 그래서 한번 갑시다. 가서 이제 뭐 하는 걸로 설득은 다 했는데 그렇다고 뭐 성질도 안 냈습니다. 이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부비 출입이 도처에 이제 깔려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죠? 척사대회는 참 괜찮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랬더니만 한 군데는 또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아니 돈 버는 방법 없을까요? 가능하다. 돈 버는 방법 가능하다. 그 대신 투자를 한번 하자. 자, 주민자치센터에 강좌 맨날 춤추고 먹고 놀고 하는 저 강좌만 하지 말고 우리 수제 빵 만드는 거를 강좌로 개설하되 빵 만드는 거는 동네 빵집 가서 배워도 되고 공장 가서 배워도 되고 뭐 우리 동네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배워도 되고 가르쳐 준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빵 굽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제 직업이 없는 이제 여유가 있는 분들도 배우고 또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꼭 직업을 해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도 같이 배워라. 10몇 명이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차원에서 동네 음식점에 빵 내놓는 거 전부 다 그거 좀 팔아달라고. 그 대신 그 뭐 차상위나 이렇게 이제 도와줄 만한 분들한테 수입이 가는 거죠. 여유 있는 분들은 봉사만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 동네에서 호응을 해가지고 그 한 서너 사람이 먹고 살게 한 적도 있어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만 머리 쓰면 그게 충분히 됩니다. 제일 이제 그 주민자치는 내가 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주민들 등을 잘 쳐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등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 등쳐 사정없이 등쳐 먹어야 됩니다. 그 서초동에 언제 갔을 때 그 나이 어린 엄마들이에요. 30대
초등학교, 중학교, 곧 아파트가 뭐 20몇 평짜리 똑같은 데 있으니까 이 엄마들하고 얘기하니까 제일 문제 그랬더니만 우리 아들 녀석이 방에만 들어가면 컴퓨터 앞에 껌딱지같이 붙여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요 녀석들을 컴퓨터에서 분리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합시다. 그래서 이제 했던 게 토요일 날 데리고 서울 근교에 있는 유적지를 가가지고 견학을 하고 밥 먹고 돌아옵시다. 그래서 필요한 거 그랬더니 버스 그러길래 자 우리 동네 버스 등칠 때 있어요 없어요? 아무 동네마다 다 있어요. 버스 등쳐 먹을 만한 데는. 등치면 돼요 그거. 근데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버스 등치러 왔는데 기름값 달라 소리 할까요? 운전기사비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쓰시라고. 외래 애들 간다면 간식까지 챙겨줍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애들 데리고 갔다 놀러 오는데 이게 밖에서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동네에서 애들 데리고 잘 놀 수 있는 사람. 그때 강원도 전등사 갔어요. 그럼 불교 미술 전공하고 애들 잘 데리고 놀 수 있는 분 한 분 고르면 금방 골라요. 우리 신우이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서울서 출발하면서부터 아주 재밌게 웃겨가면서 전등사 가고 다 구경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자, 이게 다 등쳐갖고 가능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 등쳐먹는 제주가 주민자치 제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지금부터 주민자치를 잘 하시려면 등치는 제주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면 동네 어떤 자원이 있는지, 뭐 고정자산은 어떤 게 있고, 인적 자산은 어떤 게 있고, 이거 다 파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해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근데 주민자치위원님들 그거 하면 어르신 몇 분은 또 여기다가 빨리 끝내라. 술 먹을 시간 됐다. 그럼 이제 예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뭐 이런 일대로 또 진행해가고 하면 되니까. 자, 등쳐먹었던 사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평창동. 그 고관들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이름만 들으면 알 사람이 한 300명이 있어요. 자, 우리 이 중에서 등쳐먹을 사람 하나 고르자. 이어령 씨가 딱 나왔어요. 영인문학관. 우리 등쳐먹읍시다. 이어령 씨 등쳐먹으려면 그때가 한 9월쯤 됐으니까 이번에 그럼 수능 끝나자마자 토요일까지는 소원 풀어야 되잖아요. 막 먹고 뭐 일요일쯤 되면 슬금슬금 장래가 걱정될 때쯤 주민자치센터에 고3 다 모으자. 그리고 이어령 씨 보고 동네 애들이니까 특강 좀 해달라고 그래라. 하자. 이어령 씨한테 가니까 동네 애들이니까 돈을 안 받아요. 그거 돈 받으면 어른 아니죠. 그죠? 고3 애들한테? 이게 힘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만한 힘이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죠? 엄마들이 더 좋아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돈 안 들이고 장소도 다 있고 기획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장님이다. 아까 라면 꼬들꼬들한 게 하나 찾듯이 실천 가능한 걸 찾으면 됩니다. 요담 강의 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없으면 막 느려도 되네요, 이제. 옛날에 언제 김동길 교수님이 이제 젊은 대학생 때 강의를 갔더니만 위당 정인보 선생이 강의를 한데 1시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30분 지날 때까지는 1시간 반째까지는 어른이니까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한 2시간쯤 되니까 저 어른이 왜 안 돌아가시고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실까 막 그러면서 김동길 교수도 30분 더 했어요. 저도 이제 한 4시 반까지는 해야 되겠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감만 잡으시면 되지 실무는 다음에 필요하실 때 제가 해드릴게요. 또 하나 성공했던 얘기 제가 하나 어렵지 않은 거 말씀드릴게요. 삼성동입니다. 이제 친구가 후배입니다. 후배가 딸아이의 성인식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럼 좋다. 난 주민자치한 사람이니까 무슨 일을 해도 주민자치하고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좋다. 내가 가서 다 도와줄 테니 골목 사람 다 단독주택입니다. 골목 몇 집? 32집. 그럼 초청장 다 보내고 오시라 그래라. 모셔라. 토요일 저녁에 성인식 할 거니까 모셔라 그랬더니만 18집 왔어요. 그것도 뭐 띵동하고 뭐 찌라시 넣듯이 넣지 말고 저기 정중하게 말씀드리라고 그랬더니만 그렇잖아도 이웃 사람 보고 싶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오시는 거지 안 올 이유가 없게 만들어 놨어 이제. 왔어 이제. 뭐 성인식 뭐 하는 거 다 했어 이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난 깨달았던 게 여자애는 비녀를 꽂아주는 게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꽂자마자 집내자라고 그래요. 수레하는 분이 할머니 뻘 되는 어른이신데 그 어른이 막 비녀 꽂은 개한테 절을 해줘요. 그럼 개는 절을 받아요. 답절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른 되고 첫 받는 절은 답절 안 하는 겁니다. 그 대신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동네 사람 보고 한 30명 이래저래 쟤한테 절하자고. 이 20살짜리가 한 어른 30명한테 답절도 못하고 절받고 나면 그 심정이 어떨까? 충격 자체죠, 그죠? 그럼 그 애들한테 잘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어른들한테? 인사성 밝아지기도 하고, 아니, 대학교 1학년 20살짜리가 보긴 봐도 귀엽잖아요. 야, 누구야, 이리 와라. 그렇게 집에 가서 음료수도 주고, 과일도 주고, 걔 하나 때문에 동네가 사는 거예요. 요거 한 동네 몇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팀한테 한 3일만 교육시키고, 장비 조금만, 그 장비도 별거 없어요. 되게 옷 같은 건 뭐, 성인식 하는 사람들이 사 입는 건 뭐 준비하는 거지 뭐. 병풍 뭐 해봐야 뭐 내가 보기에는 인사동 보니까 한 30만 원만 하면 하나 사고 돈도 안 들어요. 그거 가지고 노래 부르던 사람들이 가서 봉사를 한다면 일주일에 한 군데만 봉사해도 52군데는 하잖아요. 자, 이분들한테 일을 할 거를 만들어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지. 주민자치위원이 나서갖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제사 지낼 어른들이 부엌에 가서 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사 지낼 건 제사 지내고 부엌에 밥할 사람 밥해야 되는 거지.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이 일을 하도록 하고 애들이 일을 하도록 하고 이런 거 만들어줘야지. 주민자치 내가 하겠다고 나서면 주민자치는 자격 전혀 없습니다. 이 잔소리를 하는 것도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잔소리꾼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제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마쳐드리겠습니다. 너무 붙잡으면 다음에 강동구 경계를 못 넘어올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질문 하셨고요. 이게 지금 어떤 어프로치냐면 성인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안 오면 죽인다고 주먹대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인식 필요한데 마케팅을 하셔야죠. 그 내 얘기는 동네 하겠다는 사람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쫙 모아놓고 하면 요새 안 해요. 저도 그 얘기를 이제 교장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학교 성인식 애들도 관심 없고 학부모도 관심 없어요. 요새는 개별화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 혼자한테 그 골목 사람들이 해주는 거지 구청 차원에서 구 전체 하겠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관혼상제 할 때는 요게 이웃끼리 하는 거지 구단이 이렇게 도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되게 이제 말 만들기 하는 친구들이 보면 그런 오류를 많이 주민들이 도대체 호응하지 않고 말이지 공동체 의식이 없다 그러는데 공동체에 참여할 만한 사업 기획 능력이 저는 없다고 잔소리합니다. 아까 라면. 문화원 뭐 상관없습니다. 예. 문화원 사업이 저는 문화원이 그 사업했다 그러면 문화원이 정말로 관료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얘기는 모집이거든요. 주민자치는 모집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세요. 자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금은 공급자 시장에서 얘기하시고 수요자 시장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돼. 그 패러다임은 벌써 제품에서는 벌써 옮겼는데
저 경영학 대학 세 군데 나왔습니다. 그 마케팅 저도 이제 웬만큼 공부했습니다, 이제. 근데 마케팅에서 실패하시는 거예요. 그 행정에서 하는 게 마케팅에 성공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그 얘기잖아요. 그놈이 성공했는 거는 라면 얘기는 마케팅에 성공한 거예요. 딱 집어낸 거예요. 현실에 성립 가능한 그랬는데 성립 불가능한 걸 지금 씌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거칠게 얘기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재정 얘기 나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네당 100억씩 재정이 있는데 재정이 앞으로 생길 겁니다. 생기는데 이 중에서 몇 프로를 우리가 갖다 쓰느냐는 거는 주민들 능력에 달렸어요. 주민들 능력에 달렸어요. 재정이 없진 않아요. 근데 돈 주면 일하겠다 그러면 이거 장사꾼이지 주민자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돈 주면 하겠다.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빠져있는 오류가 사무실 주고 유급 사무원 준다 그러길래 그건 뭔 자치야. 남 종부리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저는 대놓고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정부 돈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럼 자치하는 게 아니고 정부 사업하는 거고요. 자치는 아까 등쳐먹자는 것 같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쫙 조합해가지고 가능한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점들을 그냥 강제로 막 하겠다 그러면 이건 성립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얘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 얘기인데 저기 하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기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실 때요. 사모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여보 나 아파. 아프다고 이제 전화하셨어요. 답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갑자기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점수 맞출까? 그래서 빨리 병원 가봐. 대한민국 남자의 정답입니다. 똑같아요. 만일 병원 가봐 소리 안 하면 이거는 수입종이에요. 수입해온 남자는 병원 가라 소리 안 합니다. 미국 사람 같으면 안 합니다. 한국 토종은 다 병원 가봐. 근데 여성분들은 아플 때 병원 가실 줄 몰라요. 머리가 그렇게 나빠요. 알아요. 근데 왜 남편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렇죠. 뭔가 좀 찡찡대기다고 위로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목석 같은 남자가 그거 알아주나요? 병원 가봐. 그때는 그냥 초 박아야 돼 말아야 돼. 저녁 반찬이 그냥. 그 남자가 왜 이럴까요? 공개해야 돼요? 예. 남자가 왜 이럴까요? 근데 남자는 그 김재동 씨 얘기대로 하면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도저히 여자를 못 따라간다고.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남자들이 왜 이러냐면요. 남자들은 직장에 출근하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문제 해결입니다. 밑에 직원이 속썩이면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돈이 속썩이면 돈 해결해야 되고 제품이 속썩이면 제품 해결해야 되고 이거 해결 다 하는데 마누라가 전화해서 아파 그럼 문제 생겼구만. 어떻게 해결하지? 의사. 해결 방법 최고 아니에요. 그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남자들로서는 마찬가지예요. 그죠? 내가 고치지 병 못 고치는데 그러면 병 고친 사람한테 가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성분들은 문제 해결형이 아니라 공감형이에요. 이제 어디 남자들 상가집 가면 얼마나 슬프십니까? 고인이 이렇게 제법 무게 잡고 얘기하는데 전혀 호응도 없는 얘기를 남자들은 잘합니다, 이제. 그 집사람 한번 따라갔더니 누구야, 네 애 멋다. 편찮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한마디에 싹 정리돼 버려요. 이게 이제 공감형이거든요, 이제. 그럼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이제 남자들이 배워야 되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공감형으로 이제 사모님 전화하셔서 여보 나 아파 그러시는데 어떻게 답변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많이 아픈 모양이네.
만족하셨어요? 근데 그나마도 이제 옛날에 병원 가는 것보다는 많이 진전 있었죠. 되게 이때 그 이제까지 들은 답 중에서 이런 답하는 분이 있었어요. 나오면 네가 내 지금 바빠서 죽겠거든. 반만 뚝 떨어지죠, 그죠? 근데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쯤 되면 병 주고 약 탁 주고 그러고 어디가 아파? 다 듣고 그러면 당신이 아프다니까 내가 왜 속이 나도 아플까? 이쯤 되면 병원이고 뭐고 가네 그냥. 대한민국 병원 다 굶어 죽어요. 자, 이렇게 남자 여자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으로 강의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근데 왜 서울에 이제까지 하나도 없을까요? 첫 번째 원인 분석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자, 동장님은 이 강의 죽었다 깨도 개설 못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동장님은 예산 없으면 못 해요. 동장님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있는 예산밖에 없어요. 이건 추가로 해야 돼요. 동장님 300만 원 예산 더 쓸 없어요. 이거 기획도 안 하세요. 담당 직원이 할 리도 없고. 이거 하자면 그래도 말빨 있는 사람 하면 50만 원 주면 10강 500만 원 들어가요. 동장님은 못해요. 죽었다 깨도 못해요. 하시면 대한민국 공무원 아니에요. 안희정 지사 옛날에 가니까 저기 회장님 공무원이 창의력이 있으면 대한민국 쫄딱 망합니다. 그건 맞아요. 공무원 안정되게 하는 게 임무지 생산력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한테 그 기대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공무원 개설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주민자치위원 몫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설할 것인가? 500만 원 동해 예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예. 김홍숙. 불구롱자, 네. 김홍숙 선생님이 이제 계신다 그러면, 자, 이 강좌 이름을 김홍숙 강좌로 붙여. 그리고 김홍숙 선생님 500만 원, 수강생이 들어오면 만 원씩 받아갖고 100명 들어오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 봐야 400만 원 미까요. 2만 원 받으면 200만, 300만 원 미까. 나머지 차액은 어쨌건 간에 동네 필요한 강의니까 수강료 이외의 거는 내가 부담을 해서라도 성사를 시키겠다. 그 대신 이름만 김홍숙 강좌로 붙이자. 위원장님이 제안하면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일생에 한 번인데. 하죠? 근데 이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 생각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얼마나 갑갑한지 알아요? 근데 또 하나 강적은 그렇게 하면 동장님들이 눌린 데가 있고 구의원이 또 눌린 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장애물을 3단 장애물은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이 다 발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회관의 기타 교실 동네 음악학원으로 보내버리고 음악학원 동네 노래방 좀 장사 잘 되게 쫓아내버리고 그때 동네 헬스 하라고 그러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이게 동네 말아먹는 센터지 저는 이거 동네 살리는 센터 아니라고 봐요. 자치회관이. 이런 면에서 막 참담한 실패라고 저는 대놓고 비판을 하는데 이 비판도 저밖에 안 합니다. 이제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이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주민자치하고는 전혀 다른 측면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보도 이론도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실무를 다 해보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과 하나 한 번 안 먹음으로써 이웃 사람한테 고마움을 다 빚으로 그게 고마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마운 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것들처럼 동네 아이들한테 척사대회 한번 해주면 걔들이 고마운 거 가지고 있고 또 언니 누나 이게 형성해주면 이런 관계들이 동네가 전부 잘 얽혀져 있으면 그 동네는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요.
그 동네에서 자란 아이는 반듯하게 되고 그 동네 사는 사람은 편안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의 근본적인 의미고, 이제 뭐 정부에서 강동구청으로 분권해 준 거는 학자들한테 맡기고요. 강동구에서 우리가 분권을 받아갖고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먼저 계획을 해놓고 돈 내놔라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거 돈 다 내놓습니다. 제가 단체장들 수도시 만나는데 하면 준비만 하면 다 드리겠다는데 준비를 안 해요. 오늘 계기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만 부탁드리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멋있는 어른들 보고 자랐습니다. 동네 어른들 정말 한복 입고 단정하게 하신 분들 자랐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어른이 못 돼주시면 우리 밑에 애들은 영원히 어른 못 보고 자랍니다. 제발 어른 대 끊지 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른이 좀 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